영국의 지방자치 전통이 그대로 식민지 됐다는데요. 유럽 전부 다요. 프랑스는 꼬민이라고 그래요. 꼬뮌. 지방자치 최소 단위를. 그 다음에 독일은 게르만드. 영국은 타운이죠. 타운. 타운. 이게 이제 지방자치고 이걸 자치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수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조선죠. 조선도 옛날에 촌이라고 그러죠. 촌. 이거를 자치로 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봤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군이죠. 군. 양주군이다. 정읍군이다. 여기 군까지는 사또죠. 사또. 현감을 파견했지만 그 밑에 촌에는 지방자치를 했다는 거예요. 촌장을 스스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제시대 때까지도 읍장을 뽑았습니다. 읍장. 그리고 5.16 혁명 전까지는 서울에서는 동장을 뽑았어요. 이게 대부분 지방자치가 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전해 들어온 영국에서도 그랬는데 바로 이제 미국의 식민지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민지 이 체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국은 일찌감치 의회제죠. 의회제. 그래서 영국 의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식민지 문제를 다루는 식민지 의회가 영국 본토에 있었어요. 영국 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식민지는 바로 이 식민지 의회죠. 영국 본토에 있는 식민지 의회의 결정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니까 그래서 여기 이 미국 식민지에 관련된 문제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체계는 당연히 영국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식민지의 정치체제, 식민지 정치제는 지난번 했는데 왕실과 귀족이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에서는 주지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임명한다 그랬죠? 주지사를 임명한다. 그리고 민간의 식민지 개발회사죠. 특허. 여기에는 주지사를 선출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의회는 식민지 때부터 양원제예요. 양원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촌 혹은 지방자치단체, 영국에서 타운이겠죠. 타운. 영국이나 미국식 타운, 그죠? 타운의 대표자, 그죠? 혹은 왕실이나 귀족의 자문기구. 이게 오늘날 상원이에요. 상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하원은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거. 식민지 시대에도 이렇게 주지사가 있었고, 다만 선출이냐 임명이냐는 거고, 상원이 있었고 하원. 다만 하원은 인구 비례로 선출했지만 이 상원은 아직까지 선출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상원은 나중에 선출하는 걸로 됩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로 온 사람들은 다 뭐냐면 대부분 영국의 국교도죠. 국교도, 즉 왕이 교주잖아요. 영국 국교, 왕이 오늘날 성공회. 여기에 반발하는 개신교라고 그랬죠. 특히 청교도. 그러니까 이 왕에 저항하겠죠. 왕에 저항하니까 주로 공화파다 이런 거, 공화파. 그래서 영국에서도 의회 세력과 왕실 세력이죠. 왕실 세력이 대립을 했는데 바로 휴교당, 그렇죠? 이 휴교당
휴교당에 하는 이 공화제를 선호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우리 이창일 동지가 혹시 이거 네 번째 읽었으면 읽어봐 주실래요? 네. 넷째, 미국이 연방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종교적 이유도 있었다. 이병길에 따르면 연방제에 영향을 미친 사상은 기독교, 사회개혁, 아나키즘이다. 연방의 어원은 유대 히브리어의 브릿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단어는 브리툼과 베리띠 그리고 샬롬을 의미한다. 즉 어원상 연방이란 분리된 공동체들이 구속력을 지닌 서약을 통해 하나가 되며 그 서약이 이루어질 때 평화가 유지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은 기원전 13세기 성서의 계약에 근거하여 부족연합 국가를 형성하였다. 성서의 계약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동등하다는 공동체 정신을 포함하였다. 중세 말기 유럽 각지에서 신교도들은 중앙 집권적인 카톨릭에 반대하여 성서의 계약을 국가 구성 원리로 제기하였다. 대영 제국의 식민지를 개척하던 청교도들 역시 다양한 지역 공동체가 광범위한 자치를 보장받는 국가 형태를 추구하였다. 더구나 미국을 지배한 개신교는 프랑스의 위그노, 네덜란드의 칼빈 등 다양한 교파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교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폐쇄적인 공동체를 지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중앙 집권적인 공화국보다 분권적인 연방제를 선호하였다. 네, 그러니까 연방제를 도입한 게 인디언 부족, 그죠? 인디언 부족의 연방제를 참고도 했지만 또 하나는 유럽에서 사상적 배경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기독교,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아나키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연방제라는 거는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이 전부 다 유대교, 여호와죠. 여호와를 믿는 하나의 단일신을 믿었지만 그 부족들은 12개인가요? 이제 부족으로 나눠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이 나눠졌지만 이 부족들이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성서의 계약이 그죠. 우리 12부족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자식들이니까 우리끼리는 힘을 합하자. 그죠?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는 관계가 동등하다는 이 성서의 계약입니다. 유대민족의 부족국가 연합 당시의 건국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성서의 계약이죠. 중앙집권이 아니라 연방제적인 것. 이런 것들이 유럽 각국에서 이러한 신교도들이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로마 중앙집권이죠. 로마 중앙집권에 반대하면서 바로 이러한 성서 계약을 국가 계약의 원리로 원형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식민지도 영국의 청교도, 그렇죠? 프랑스의 위그노, 네덜란드의 칼비 등 다양한 교파들이 미국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원했겠죠. 그러면서도 또 어떤 그 공동 방위라든지 경제적 문제는 또 공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연방제적인 이러한 성서의 계약과 같은 것들을 원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계약은 우리 메이플라워에서 나왔죠. 메이플라워의 선서.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상륙하기 전에 우리가 저 미국에 상륙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공동체죠. 그래서 공동체의 서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헌법 직질사항이죠. 준수사항. 그 다음에 지도자, 그죠? 지도자 이렇게
선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사회개혁이라는 거예요. 사회개혁. 간단히 말하면 국가나 공동체죠. 공동체를 구성하는 계약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온 이민자들이 거기에는 황무지죠. 사람이 없죠. 그죠? 무인지대. 즉 사회가 없어. 사회가 없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사회, 거기에 헌법과 질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사회계약이 필요한 거고, 이 사회계약이 바로 연방제 헌법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방제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나키즘은 여러분 그 무정부주의죠.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입니다. 무정부주의는 뭐예요? 중앙집권에 반대하죠? 중앙집권에 반대한다. 그래서 지방 분산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정부주의들이 선호하는 국가체제, 그죠? 분권 국가. 바로 이게 연방제죠. 연방제 혹은 국가연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앙집권에 반대하는 거는 영국 본국에 반대하고 그 다음에 13개의 식민지의 규모나 그죠? 그 다음에 식민지의 각각의 국력이라 합시다. 그 국력이 많은 차이가 나죠. 많은 차이. 지금도 그 미국의 주를 보게 되면은 커다란 주, 뭐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 이런 커다란 주와 그 다음에 아소칸 주인가?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데 이런 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규모나 국력이. 그래서 중앙집권으로 할 때는 이런 조그만 주들이 커다란 주에 흡수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해서 이러한 그 지방 분권적인 이러한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국 사회가 형성되는 그러한 그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회가 어떻게 이제 서부로 그 팽창을 하냐 이거를 이제 할 건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 소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혹시 미국의 건국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자기 의견은 말고 혹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돼요. 저기 오진우 동지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미국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예. 예, 말씀하세요. 저 중간에 뭐 빼먹은 거 있어가지고, 네, 안 들은 게 있어서 또 뭔가 비는가 봐요, 제가. 네, 물어보세요. 그, 기독교 백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그 건국의 그 정신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요 중간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예, 이제 왜 연방제를 택했냐 할 때 각 주들이 각각의 요거를 자기의 종교와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다. 예, 네, 그런 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카톨릭 교황청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또 예, 그러기도 하고 또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 영국에서는 성공회 예,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국왕에 예, 반대하고. 예, 그러니까 다 예, 막 각각인 것 같고 또 언제 어떻게 보면 이건 왕들이 여기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보낸 사람인 것 같고 어떤 데 보면 왕한테서 이거 벗어나려고
이 아웃사이더들이 거기서 도망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러면 이게 누구들이 와서 뭔 생각으로 여기 나라를 세운 건가 하는 게 너무 복잡한데요, 이게. 저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 다 맞는 말이에요. 전부 다 맞는 말. 지금 하신 말이. 자, 우리가 기독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카톨릭,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라 먼저 쓰죠. 참. 자, 여기서 개신교와 카톨릭은 명백하죠? 개신교와 카톨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카톨릭은 그야말로 카톨릭 구교, 신부, 이거 개신교는 목사, 이런 거죠. 이게 종교개혁 때 개신교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와 카톨릭을 다 합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죠? 합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 개신교를 지칭할 때가 많은 것 같고, 이 크리스찬은 다 쓰는 것 같아요.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그래서 이제 기독교, 를 우리는 뭐로 보냐면은 이 개신교로 보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로. 크리스찬은 잊어버리고. 이제 개신교는 여러 개신교가 있다 그랬죠? 그 영국에 그 청교도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 위그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에 켈빈파가 있었고, 그죠? 근데 특수한 게 영국에 뭐 특이한 게 있다 그랬죠. 영국의 왕, 그죠? 왕을 교주로 하는 영국 국교에, 그죠? 이걸 개신교라고 하기도 하지만 개신교로 안 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카톨릭적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영국 성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고, 그래서 미국의 그 처음을 개척한 사람들, 개척자를 순서대로 보면 개신교들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들 순서로 보면은 맨 처음에 영국의 청교도, 그죠? 영국의 청교도,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켈빈, 그 다음에 프랑스의 위그노,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말이 되죠. 미국을 기독교 배경국가로 만들겠다는 바로 개신교의 국가. 그죠? 기독교 배경국가, 개신교의 국가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 온 사람들은 어때요? 개신교들이니까 카톨릭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죠? 영국 국교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덕 위의 집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언덕 위의 집이라는 그 미국 민요가 있어요. 언덕 위의 집. 하우스 온 더 힐인가? 그죠?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개신교도 에덴 동산을 짓겠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이민 역사를 보게 되면, 자, 처음에는 개신교가 왔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개신교는 개신교인데 누가 있냐면은 왕실과, 그죠? 그 다음에 이 귀족들이 직접 식민지를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개신교들이 이민을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오준일 동지가 말한 게 다 이제 성립이 되죠. 한번 봅시다. 자, 개신교들이 미국을 개신교 백인국가로 만들려고 왔다는 거고, 에덴의 동산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종교의 자유는 무슨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종교의 자유는 어떤 거냐면은 기독교 내의 종파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신교하더라도 영국의 청교도와 프랑스의 위그너와 네덜란드의 캘빈이 교리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는 이러한 개신교끼리 서로 상호 존중해서 개신교끼리 종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 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청, 카톨릭에 반대했겠죠? 캐스톨릭에 반대했고, 또 영국 왕권은 바로 개신교가 아니라 영국의 국교도 성공회니까 영국 왕권에도 반대했다는 거예요. 오준일 동지 어떻게 답변 됐어요? 됐는데 조금 안 네. 된 것 같은 게 하나는 그러니까 저기 유럽 국가들이 영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낸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그냥 개인들이 나는 이런 종파다 하면서 저기 가서 살겠다고 자기네들이 그냥 간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렇죠. 그냥 왔는데 그 땅을 얻으려면은 그 영국 국가의 허락을 얻은 거지. 그러니까 영국 국가에서 개신교들이 미국에 가서 살게끔 허용을 해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메이플라워에서 그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했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그냥 하나의 배지 이 전체 그 뭐냐 세틀러들의 대표거나 아니면 주 대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하루 작은 집단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이걸 저기 국가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질문 끝입니다. 거기서 최초의 청교도 공동체가 그죠? 사회 계약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로 민간 그죠? 주로 민간 개척 식민지에서는 주로 이런 그 사회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계약으로 공동체를 운영했다는 거니까 그 메이플라워에서 한 게 다른 데 다 적용했다는 게 아니라 메이플라워 모델이라는 거예요. 메이플라워 모델. 어디서? 주로 민간들이 개척한 식민지에서 어떻게 사회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뭐야? 주지사를 선출하고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하원을 선출하고 상원은 타운의 대표자들로 구성하고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게 헌법, 즉 국가 구성 원리,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찰, 치안은 뭐가 있어? 우리 다 알고 있는 보안관, 그죠? 그리고 우리 서부 영화 보면은 판사 선출하죠? 판사를 선출한다. 보안관, 그죠? 그 다음에 타운홀, 의회 이런 것들이 했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면 메이플라워에서 한 그러한 계약이 전체 미국에 적용됐다는 게 아니라 메이플라워 방식으로 다른 미국 식민지에도 그렇게 됐다. 그래서 메이플라워 모델이 그 미국 헌법의 정신이다. 이게 이제 미국의 건국을 미화시키는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플라워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미국, 건국 관련돼서, 우리 윤종옥 동지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창물 동지. 있어? 예, 없습니다. 네. 뭐, 혹시, 박관영 동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다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건국 후에로 가겠어요. 내륙팽창주의. 내륙팽창주의가 좀 웃기죠?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내륙팽창주의는 서부, 지금 말하면 뉴욕이죠. 뉴욕 중심에 13개의 식민지들이, 그죠? 최초의 주죠. 줄이 최초의 13개의 주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뉴욕은 서부가 아니라 동부죠. 동부 뉴욕 중심의 식민지들이 어떻게, 서부, 그죠?
서부 태평양이죠. 태평양으로 확장해서 오늘날 50개의 주가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팽창 역사는 간단해요. 첫 번째 팽창 역사는 영토 확장의 역사. 영토 확장의 역사, 다시 말해서 50개 주, 미국 북미 대륙을 차지한 역사. 이게 이제 영토 확장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대서양은 유럽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유럽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태평양, 아시아로 진출. 그래서 진출하기 위해서 처음에 스페인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을 굴복시켰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차 대전, 1, 2차 대전이죠. 양차 대전을 통해 유럽의 대서양을 지배하는 이러한 과정이에요. 물론 태평양 가기 전에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중남미죠. 중남미를 지배하는 멀로 독토린이죠. 멀로 독토린.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정리하면 북미 대륙, 중남미, 태평양 아시아, 대서양 유럽을 지배하는 과정이 바로 미국의 팽창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토 확장의 과정, 50개 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걸 이제 이 과정을 내륙 팽창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륙 팽창 어떻게 팽창했냐 그 과정을 보는 거죠. 팽창. 전쟁이 제일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사. 알래스카 돈 주고 샀죠? 알래스카도 샀고, 플로리다도 샀고, 일부. 그죠? 얼마 전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 그린란드라고 있어요. 그린란드. 덴마크가 지배하고 있는 그 북극 대륙이죠. 그린란드도 살려다가, 매수하려다, 실패. 이렇게 했고,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인접국을 침략해서 뺏어온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멕시코, 그죠? 멕시코를 침략해서 뉴멕시코와 텍사스를 뺏어왔어요. 그 다음에 하와이는 왕국인데 여왕이 왕국이었어요. 하와이를 뺏어와서 주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먼저 바로 이 미국이 자기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전쟁, 그래서 미국을 탄생시킨 전쟁, 이거를 한번 보겠어요. 이것도 과정이 보면